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심평 변호사가 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관련 주장, 그리고 또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심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하고 관련 보도들이 있는데 이 상반된 시각들을 좀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후에 참으로 놀랍고 가슴 아픈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묘사한 환경이 꽤 구체적인데요. 독방 크기가요, 한 1.8평. 그 정도인데 밤에는 뭐 꼼짝달짝 못할 정도로 좁다고 하고요. 심지어 식사할 때는 뭐 책상이나 걸상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간신히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상당히 좀 생생한 묘사죠? 네. 그리고 그 골판지 받침대 위에서 성경 읽는 거 말고는 뭐 다른 지적 활동은 거의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운동도 최소한으로 못해서 소화에도 문제가 생겼다. 어우,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심 변호사가 이 상황을 단순한 불편함, 이걸 넘어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처참한 주거 환경이다. 심지어는 뭐 생지옥, Hell on the Earth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생지옥이요? 와. 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이 예전에 했던 말, 뭐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 이런 발언하고 이거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처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정치적인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군요. 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보다도 더 심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걸 가혹한 정치 보복이라고 딱 주정을 해요. 심지어는 이걸 아예 인권 문제로 만들어서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이 좀 개입해야 한다. 이런 촉구까지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이건 신 변호사 개인의 주장이고 해석이라는 점은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렇군요. 정말 강한 주장인데요. 근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 쪽 입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침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신 변호사 글 나오기 조금 전인 7월 13일에 법무부가 낸 자료가 있네요. 네, 보니까 법무부는 특히 그 운동시간 미보장 이 주장에 대해서요. 교정관계 법령에 따라서 일반 수용자하고 똑같이 실외 운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이제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런 설명 덧붙였어요. 이 부분은 신 변호사가 말한 최소한의 운동도 못한다는 뉘앙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죠. 아, 그러네요. 혼자라도 운동은 보장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신 변호사 글이 7월 27일에 올라왔는데 법무부 해명은 그보다 좀 이른 7월 13일에 나왔다는 거. 이 시점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이건 인권 침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네,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요. 다른 한쪽은 아니다. 우린 규정대로 하고 있다. 특히 운동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낸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게 참 외부에서는 저희가 직접 확인할 길이 없는 이 구금시설 내부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부딪히는 거죠. 이게 또 전직 대통령의 처음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구금시설 내 인권 기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둘러싼 정치적인 해석들 이런 것까지 얽혀 있으니까 더 복잡하게 느껴지고요.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사안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우리 사회가 좀 생각해볼 지점들을 던져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심평 변호사가 전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환경, 그리고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 또 여기에 대해서 법령 준수를 강조하는 법무부의 입장, 이 상반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한쪽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쩌면 감정적인 호소가 담긴 주장, 또 다른 한쪽은 공식적이고 절차를 강조하는 해명. 이게 딱 부딪힐 때요. 특히 이렇게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내부의 상황에 대한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과연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